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 혹은 본인이 70대라면 지금 이 순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70대에 받으면 오히려 수명을 줄일 수 있는 건강검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평생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70대에는 이 공식이 뒤집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지난 몇 달간 수많은 의학 논문을 검토했고 현직 의사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의료계에는 일반인들에게 쉽게 말하지 않는 비밀들이 있었던 겁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영수 씨, 75세.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드시고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셨죠. 그런 김 씨가 어느 날 자녀의 권유로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효도하는 자녀의 마음이었죠.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장에 작은 용종이 발견되었고 의사는 제거를 권했습니다.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씨는 고민 끝에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시술이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수술 후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장천공이 발생한 겁니다. 이후 김 씨는 2달간 병원 신세를 졌고 회복 과정에서 폐렴까지 앓았습니다. 건강했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고 결국 이전의 활력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뭘까요? 제거한 그 용종, 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사실 매우 낮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설령 암으로 발전한다 해도 김 씨의 나이를 고려하면 그 암이 생명을 위협할 만큼 자라는 데는 10년에서 15년이 걸렸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의학적 검사와 치료에는 항상 위험과 이득의 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달라진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70대에는 특정 검사들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과잉진단의 문제입니다. 과잉진단이란 평생 증상을 일으키지 않을 질병을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들어보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70대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 어딘가에 작은 이상 소견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갑상선에 작은 결절이 있을 수도 있고 전립선이 약간 비대해져 있을 수도 있고 대장에 작은 용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소견들 중 대부분이 평생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발견되면 의사도, 환자도, 그리고 가족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추가 검사를 하게 되고 결국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70대에는 치료의 부작용이 질병 자체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전립선암 검진을 생각해 봅시다. PSA 검사라고 들어보셨죠? 전립선 특이 항원을 측정하는 혈액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수십 년간 남성들의 표준 검진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예방의학 태스크포스를 비롯한 여러 의학기관들이 70세 이상 남성에게는 이 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대규모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70세 이상 남성이 PSA 검사를 받아 전립선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받아도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치료 과정에서 요실금, 발기부전,
장 손상 등의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립선암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립선암은 매우 천천히 자랍니다. 너무 천천히 자라서 의학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전립선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암을 가지고 죽는다고 말이죠. 실제로 부검 연구에 따르면 7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전립선암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평생 이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다른 이유로 생을 마감합니다. 전립선암이 문제가 되기 전에 심장병이나 다른 질환으로 먼저 돌아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검진으로 전립선암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이 시작됩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합니다.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암이 확진되면 치료 방법을 논의합니다. 수술, 방사선, 호르몬 치료 등 다양한 옵션이 제시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70대의 몸은 이미 예전 같지 않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더디고 합병증 위험도 높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장에 손상을 줄 수 있고 호르몬 치료는 뼈를 약하게 만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결국 평생 문제없이 살 수 있었던 암을 일찍 발견해서 치료받다가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고 수명이 단축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전립선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갑상선암 검진도 비슷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갑상선암 진단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갑상선암 진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초음파 검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주 작은 결절까지 발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갑상선암 진단은 10배 이상 증가했는데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발견한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사실 치료가 필요 없는 암이었다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 미세유두암이라고 불리는 이 작은 암들은 평생 자라지 않거나 아주 천천히 자랍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1cm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수술을 받습니다. 갑상선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이죠. 수술 후에는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어야 합니다. 목소리가 변할 수도 있고 부갑상선이 손상되어 칼슘 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70대에 이런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마취의 위험도 있고 회복 기간도 길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하지 않았어도 평생 문제없이 살 수 있었던 암을 제거하느라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대장암 검진은 어떤가요? 대장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대장암 검진은 분명 생명을 구하는 검진입니다. 많은 연구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 예방의학 태스크포스는 75세 이상에서는 대장암 검진을 더 이상 권하지 않습니다. 70세부터 75세 사이에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이전, 검진 이력을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시행하라고 권고합니다. 왜일까요? 대장 내시경 검사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검사는 전날장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장 세척제를 복용하는데 이 과정이 70대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탈수가 될 수 있고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다면 더 위험합니다. 검사 자체도 위험이 있습니다. 장천공, 출혈, 감염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합병증의 위험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70대에는 이런 합병증에서 회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장암은 발견되어도 천천히 자라는 암입니다.
용종에서 암으로 발전하는데 평균 10년이 걸립니다. 암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진행되는 데는 추가로 여러 해가 걸리죠. 75세에 대장내시경으로 작은 용종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고 그 암이 치명적이 되려면 최소 10년에서 15년은 걸립니다. 그때쯤이면 90세가 넘는 나이죠.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90세에도 건강하게 활동하십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많은 분들이 대장암이 문제가 되기 전에 다른 원인으로 생을 마감하십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왜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해주지 않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의사들은 질병을 찾고 치료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뭔가를 발견하고도 지켜만 보는 것은 의사의 본능에 반하는 일입니다.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치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택입니다. 둘째, 소송의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검진을 권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암이 발견되면 환자나 가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 암이 늦게 발견되어도 예후에 차이가 없었을지라도 말이죠. 의사 입장에서는 방어적으로 더 많은 검사를 권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 의료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면 병원에 수입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죠. 물론 대부분의 의사들이 돈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를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검사와 치료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넷째, 환자와 가족의 기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검사를 받는 것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검진을 권하지 않으면 의사가 무책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기대를 의식하게 됩니다. 다섯째, 의학교육과 진료 지침에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진료 지침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기대 수명, 가치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0대가 되면 모든 건강검진을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모든 검사를 무조건 받거나 모든 검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검사를 선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기대 수명을 고려하세요. 의학적으로 10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암 검진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암은 발견 후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기대 수명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70세라도 만성질환이 많고 거동이 불편하다면 기대 수명이 짧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80세라도 건강하고 활동적이라면 기대 수명이 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검사의 부작용을 고려하세요. 모든 의학적 검사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대장내시경은 장천공의 위험이 있고 CT 검사는 방사선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침습적인 검사일수록 위험이 큽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위험이 증가합니다. 회복력이 떨어지고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합병증에서 회복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검사를 받기 전에 꼭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이 검사의 합병증은 무엇이고 내 나이에 그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말이죠. 세 번째 원칙, 발견된 이상 소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세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검사를 받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뭔가 발견된다면 나는 치료를 받을 것인가? 예를 들어 대장내시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만약 암이 발견되었을 때 수술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술을 받기 어렵다면 애초에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 증상이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의 선별 검사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합니다. 갑상선에 급격히 자라는 혹이 만져진다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변 보기가 갑자기 어려워졌다면 전립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있다는 것은 이미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조기 발견의 개념이 아니라 진단과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하세요. 어떤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치료의 부작용이나 삶의 질 저하를 감수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분들에게는 더 적극적인 검진과 치료가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자연스러운 삶의 마무리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검진만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70대에는 어떤 검사를 고려해야 하고 어떤 검사를 재고해야 할까요? 먼저 계속 받는 것이 좋은 검사들입니다. 혈압 측정은 나이에 관계없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뇌졸중과 심장마비의 주요 원인이고 치료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70대에도 혈압을 잘 조절하면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 검사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뇨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조절은 여러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골밀도 검사도 70대 여성에게 여전히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70대에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대퇴골 골절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골밀도를 측정하고 필요하면 치료하는 것이 골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방접종도 잊지 마세요. 독감 백신, 폐렴구균 백신, 대상포진 백신 등은 70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감염성 질환들이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재고해야 할 검사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5세 이상에서는 대장암 검진을 일상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전에 여러 번 검진을 받았고 이상이 없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전립선암 검진도 70세 이상에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만약 받는다 해도 PSA 수치만으로 조직 검사나 치료를 결정하지 마세요. 전립선암의 진행 속도, 본인의 건강 상태, 기대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도 증상이 없다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건강검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는 작은 결절을 발견해서 평생 불안해하거나 불필요한 시술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신 CT나 PET 검사 같은 포괄적인 영상 검사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검사들은 우연히 많은 이상 소견을 발견합니다. 대부분은 임상적으로 의미 없는 소견들이지만 일단 발견되면 추가 검사와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적극적 관찰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액티브 서베일런스라고 하죠. 이것은 암이 발견되어도 즉시 치료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전략입니다. 전립선암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갑상선암, 신장암 등에서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적극적 관찰의 핵심은 이겁니다. 암이라고 해서 모두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천천히 자라는 암, 공격적이지 않은 암이라면 관찰하면서 필요할 때
치료에도 늦지 않다는 거죠.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이 전략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암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치료의 부작용이 크다면 관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 관찰이 모든 암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적으로 자라는 암, 증상을 일으키는 암, 전이, 위험이 높은 암은 나이에 관계없이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현명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순자 씨, 78세. 평생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자녀들이 효도 차원에서 종합검진을 권했습니다. 박 씨는 검진을 받기 전에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의사는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검사를 원하시나요? 만약 뭔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 씨는 생각한 끝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것만 찾고 싶다고.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치료의 부담이 크다면 굳이 알고 싶지 않다고. 의사는 박 씨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혈액 검사, 혈압 측정, 심전도 정도만 시행했습니다. 암 검진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암 검진의 이득보다 부담이 더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 혈압이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 개선과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권했습니다. 박 씨는 약을 시작했고 혈압이 잘 조절되었습니다. 1년 후 박 씨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스트레스나 부작용 없이 말이죠. 물론 박 씨의 몸 어딘가에 작은 암세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박 씨의 삶을 위협하지 않는 한 모르는 것이 더 행복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철수 씨, 72세. 매우 건강하고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매일 10km씩 등산을 하시고 건강관리에 철저하셨죠. 이 씨는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받았고 작은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했습니다. 전립선 검사에서도 약간 높은 수치가 나왔지만 조직 검사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사와 상의한 끝에 정기적으로 수치를 관찰하기로 한 거죠. 이 씨의 선택도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는 기대 수명이 길고 검사와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적극적인 관리를 원했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나이라도 건강 상태, 가치관, 생활 방식이 다르면 최선의 선택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의사와는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세요. 현재 건강 상태, 다른 질환, 복용 중인 약, 일상생활 능력 등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이 정보들이 검진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하세요. 최대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삶의 질이 더 중요한지,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는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경과를 원하는지, 이런 가치관을 의사에게 명확히 전달하세요. 셋째, 질문하세요. 이 검사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발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검사의 위험은 무엇인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궁금한 것은 다 물어보세요. 넷째, 숫자를 요구하세요. 막연한 설명보다 구체적인 수치가 도움이 됩니다. 이 검사로 암을 발견할 확률이 몇 %인지, 발견된 암 중 치료가 필요한 암의 비율은 얼마인지, 치료로 생존율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이런 숫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시간을 가지세요.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즉시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과 상의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다시 진료실을 찾아도 됩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신중하게 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의료의향서에 관한 것입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의사결정 능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자신의 의료적 선호를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연명 치료를 원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치료를 중단할 것인지 등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건강검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습니다.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의료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은 건강검진을 결정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명 연장보다 삶의 질을 더 중시한다면 공격적인 암 검진보다는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검진이 더 적합할 겁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다면 더 적극적인 검진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가족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미리 대화를 나눠두면 나중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검사, 더 많은 치료를 선호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사회 문화적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현대의학에 대한 과도한 신뢰입니다. 의학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조기 발견하면 모두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완치된다는 환상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은 분명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특히 노화와 관련된 문제들에서는 의학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둘째, 죽음에 대한 부정입니다. 현대 사회는 죽음을 터부시합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극복해야 할 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한정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걸까요? 삶의 질을 희생하면서까지 수명만 늘리는 것이 진정 의미 있는 걸까요? 이것은 각자가 답해야 할 철학적 질문입니다. 셋째, 효의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는 것을 효의 중요한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비싼 건강검진을 선물하고 좋다는 치료는 다 받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역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정작 부모님은 원하지 않는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도록 돕는 것이 아닐까요? 넷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에는 건강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중 많은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편향되어 있습니다. 특히 암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한다는 성공 사례는 널리 알려지지만 과잉 진단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겪은 사례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 불균형이 사람들의 판단을 왜곡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저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은 분명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과거에는 치료할 수 없던 많은 질병들을 이제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의학의 한계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질병을 다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치료의 이득과 부담을 신중히 저울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과 장수가 삶의 유일한 목표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관계, 즐거운 경험, 개인적 성취, 이런 것들도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병원에서 검사받고 치료받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0대 건강검진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건강검진의 이득과 위험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분명히 도움이 되던 검사들이 70대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과잉 진단은 실제 문제입니다. 평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질병을 발견해서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단일한 답은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기대 수명, 가치관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넷째, 의사와의 개방적인 대화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태와 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충분한 정보를 얻어서 인폼드 디시전을 내려야 합니다. 다섯째, 증상이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증상이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섯째, 삶의 질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몇 가지 실천 가능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70대라면 다음 건강검진 전에 의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어떤 검사가 정말 필요한지, 각 검사의 이득과 위험은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표현하세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70대라면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하세요. 무조건 많은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효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지지하는 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건강검진 패키지를 선택할 때는 신중하세요. 비싼 패키지가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검사만 선별적으로 받으세요. 검사 결과에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해서 즉시 당황하지 마세요. 추가 검사나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세요.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들과 건강에 대해 대화를 나누세요.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치료를 원하지 않는지. 이런 대화가 나중에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사실 70대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검진이 아니라 생활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사회적 관계 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검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담배를 피운다면 끊으세요. 70대에도 금연의 이득은 분명합니다. 적당히 술을 마시세요. 과음은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70대에게 골절은 매우 위험합니다.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고 근력 운동으로 균형 감각을 유지하세요. 정신 건강도 챙기세요. 우울증은 노년기에 흔하지만 간과되기 쉽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하세요. 취미 생활을 즐기고 사회활동에 참여하세요. 약은 정확히 복용하세요. 여러 가지 약을 먹는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상호작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필요한 약은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건강검진은 도구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도구는 적절히 사용할 때 유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됩니다. 70대의 건강검진은 젊은 시절의 건강검진과 달라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도움이 되는 것만 선별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적 결정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선택한다면
그것이 최선의 결정입니다. 나이 들면 질병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입니다. 의학은 이 과정을 돕는 도구이지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받고 치료받는데 모든 시간을 쓸 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즐거운 경험, 의미 있는 활동, 이런 것들도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70대는 인생의 완성 단계입니다. 이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검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하고, 더 개인화된 검진 방법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